안녕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영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탐사보도 기자가 한국의 체계적인 미래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미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보러 온 건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단 한 번의 임무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하트필드,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영국에서 환경이나 기술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일을 해왔고, 제 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상사에게 호출을 받았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프로듀서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드워드, 특별한 임무가 있어. 한국에 가서 그들의 첨단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줘.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저는 줄곧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경제 성장이 빠른 만큼 도시가 너무 혼잡하고 정신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시스템이 유럽만큼 정교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불확실한 마음이 들더라도 도전해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카메라와 노트 그리고 몇 벌의 옷을 챙겨 한국으로 향했어요. 이 여행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이는 기분이었어요. 비행시간은 길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내내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거리는 정말로 혼잡하고 정신없을까? 아니면 그 빠른 속도 뒤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을까?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숨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었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마트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로봇, 크고 선명한 전광판,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운영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이 무색해질 정도였죠. 공항을 걸으면서도 계속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돌아보는 곳마다 새로운 기술이 가득했고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직원들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비록 모든 단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항 직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행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하며 들었는데 들을수록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보고 느낄수록 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이 하나둘씩 허물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과 차량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직접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아직 긴장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남은 여정을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컸어요. 공항을 나설 무렵 저는 더 이상 의심 많은 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탐험가였어요. 혁신과 정교한 계획이 가득한 이 세계로 깊이 뛰어들 준비가 된 탐험가요. 이제 막 시작된 이 미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한국이 제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흥분이 커졌고 의심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기술에 대한 저의 관점을 바꾸고 어쩌면 제 인생까지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시원한 한국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장소와도 다른 곳이었어요. 반짝이는 바닥부터 세련되고 현대적인 벽 디자인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선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걸음을 내디뎠어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밝고 선명한 스크린들이었어요. 항공편 정보와 길 안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안내 시스템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친절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공항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공항의 조명과 스크린이 주는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한국에 대해 처음 가졌던 의구심은 잊혀졌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여러 친절한 직원들을 만났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간단한 말로 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을 설명해줬어요. 우리 공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승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자부심을 보니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로봇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고 귀여운 로봇들이 사람들의 짐을 나르고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기계가 이렇게 친절하고 유용할 수도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직원 한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로봇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는지 배웠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특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단순히 현대적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가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공항 한편에서는 가족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출장객들이 바쁘게 게이트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어요.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이곳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푸른 녹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자연과 기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한 가지 눈에 띈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었어요. 한국이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다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계획된 곳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 한국인 여행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보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기술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 줬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 가졌던 의심은 점점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질서, 혁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었어요. 스마트 로봇부터 태양광 패널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함께 배려하는 곳이었어요. 한국만의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이 놀랍도록 세심하고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이 임무를 받아들이길 잘했다고 확신했어요. 더 깊이 탐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됐어요. 그날 저는 감탄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공항을 떠났어요. 처음 가졌던 인상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까요. 한국은 지금 저에게 우리는 노력과 혁신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세계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존경과 기대가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서의 흥미로운 첫날이 지나고 이제 다음 모험을 떠날 차례였어요. 바로 스마트 도로를 직접 경험해보는 거였죠. 한국의 첨단 교통 시스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역 전문가들과 다른 기자들로 구성된 작은 팀에 합류해서 버스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기로 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높은 빌딩과 푸른 공원, 깨끗한 도로와 반짝이는 불빛들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로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넓고 매끄러운 도로, 분명한 차선과 표지판들까지. 마치 도로가 어서와 새로운 방식의 이동을 경험해봐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첫 목적지에 도착하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최 씨라는 친절하고 지적인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스마트 도로 시스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이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최 씨는 우리를 바쁜 고속도로 근처로 안내했어요. 거기 서서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길가의 높은 기둥에는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옆에는 거대한 디지털 표지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속도 제한, 교통 상황,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저는 순간 감탄했어요. 기술이 이렇게나 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니. 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최 씨가 설명했어요. 이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서가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고 디지털 표지판이 운전자들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어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특히 하이패스, 하이마이너스패스라고 불리는 자동 요금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최 씨는 하이패스 게이트를 직접 보여주었는데 차들이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영국에서는 톨게이트에서 차들이 길게 줄을 서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흔한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기술을 활용하면 정말 쾌적한 이동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도로 양옆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잔디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도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어요. 기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하나하나 세심하게 계획된 모습이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최 씨는 저희를 도로 통제센터에도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곳이야말로 한국 교통 시스템의 심장이었어요. 모두가 차분하면서도 집중한 모습으로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니 존경심이 생겼어요. 최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스마트 도로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의심들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신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어요. 기술이 이렇게 세심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탐방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면서 저는 급하게 노트를 꺼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한국이 얼마나 앞선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스마트 도로는 단순한 차량 이동 경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혁신의 상징이었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모든 걸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했고 앞으로 더 많은 걸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치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 더 많은 걸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 위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하루 종일 촬영하고 탐방을 마친 후 저는 작은 호텔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방은 단출했지만 아늑했고 저는 그날 찍은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노트북에서 새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 소리가 들렸어요. 별 생각 없이 클릭했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이메일은 어머니한테 온 거였어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순간 어린 시절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포근한 품이 항상 그리웠어요. 어머니 없이 잘한다는 건 늘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아픔을 남겨두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메일에는 단 2단어만 적혀 있었어요. 에드워드, 미안해. 너무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 말을 곱씹었어요. 슬픔과 기대,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방 안은 어둑어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들로 가득했어요. 밖은 그렇게 활기찬데 제 마음속은 한없이 복잡했어요. 이메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며 생각했어요. 왜 지금일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 머릿속은 마치 낮에 봤던 스마트 도로 위의 자동차들처럼 수많은 질문과 감정들이 뒤섞여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식힐 겸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차분했고 가로등 불빛은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이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혁신적인 기술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저는 뜻밖에도 제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릴 때 저는 늘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어쩌면 편지 한 장이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어요.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그 기다림의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이메일이 그 오랜 기다림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안도감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걷다가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시키고 노트를 꺼내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본 스마트 도로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과거의 메시지까지. 살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이메일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켜진 작은 불빛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건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감정을 내려놓을 기회일지도 몰라요. 한국이 제게 보여준 것처럼 첫인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체계적이고 따뜻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어요. 과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오랫동안 묶여있던 기억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자. 그게 모든 걸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과거를 직면할 용기는 내보자는 뜻이었어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여행이란 단순히 새로운 도시를 걷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기억 속을 여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날 한국의 첨단 기술은 단순히 도로와 교통을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저에게도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피하려 했던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볼 작은 용기를 준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은 맑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메시지는 여전히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한국의 스마트 도로와 혁신적인 시스템을 탐방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제 과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였고 절대 잊지 못할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의 일정은 많은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한다고 추천한 고속도로 휴게소 탐방이었어요.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교통과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들 했거든요. 작은 로컬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최 씨 그리고 팀원 몇 명과 함께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로는 매끄럽게 뻗어 있었고 길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더욱 밝고 생생하게 만들어줬고 저도 왠지 모르게 희망이 차올랐어요. 지난 며칠 동안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운 스마트 도로,
세심하게 설계된 도시들 한국의 미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곳은 마치 작은 현대 도시 같았어요. 넓고 깨끗한 산책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그리고 지붕 위를 덮고 있는 대형 태양광 패널들까지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에너지는 자동 판매기부터 실시간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안내판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우리를 맞아준 최 씨는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공간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기술이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휴게소를 둘러보며 곳곳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곳곳에 작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고 알록달록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잔디 냄새와 태양광 패널에서 퍼지는 신선한 공기가 섞여서 자연과 미래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동 전기차 충전소도 눈에 띄었어요. 운전자들은 버튼 하나만 눌러 충전을 시작했고 별다른 도움 없이도 차량을 재충전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찾기도 어렵고 있어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사람들을 위해 신경 써서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휴게소 라운지에 앉아 노트를 꺼내 기록을 남겼어요.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존경과 희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빠른 기술과 복잡한 도시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철저한 계획과 사람을 위한 배려가 녹아 있었어요. 오후에는 휴게소 한쪽에 있는 작은 연못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잔잔한 물위를 오가는 오리들,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조용한 평온함. 이곳의 차분한 분위기는 제가 이 여행을 돌아볼 시간을 주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체계적인 공항, 스마트 도로, 그리고 오늘 본 이 혁신적인 휴게소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기술을 취재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며 시작했던 여정이었지만 이제 저는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술과 발전은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며 만들어질 때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고국으로 가져가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여행은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걸.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